우리가 만들 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숫자가 표시되는데 이 숫자는 오른편 아래에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또한 숫자가 3이 되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면 Other 페이지로 내비게이트를 합니다. 큐빅 버전과 블락 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튜토리얼에서 만들어 볼 대부분의 앱들은 여러분이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큐빅 버전뿐만 아니라 블락 버전도 만들 예정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myCounter 큐빗이라는 앱을 만든 후 equatable과 flutter 블락을 인스톨했습니다. 그리고 analysis options 파일에 include line을 커맨드 처리해서 개발 과정에서는 디폴트 linting rule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앱이라 앱의 뼈대를 미리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main.dot부터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My Counter Qubit으로 줬고 디버그 배너는 표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원래 stateful 위젯이었던 My 홈페이지를 지우고 stateless 위젯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My 홈페이지는 텍스트 위젯과 두 개의 floating action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텍스트 위젯은 폰트 사이즈 52.0에 제로를 표시하고 있고 floating action 버튼들의 onPressed callback은 empty 펑션입니다. 다음은 Other Page.Dot입니다. Other Page 위젯은 화면 한가운데 폰트 사이즈 52.0으로 Other라고 표시하는 간단한 스테인리스 위젯입니다. 우선 큐빗부터 만들겠습니다. Leave 폴더 아래 큐빗 폴더를 만든 후 블락 익스텐션을 이용해 템플릿들을 만들겠습니다. 큐빗 폴더를 라이트 클릭하면 표시되는 메뉴 중 큐빗, New 큐빗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넣으라고 박스가 표시되는데 저는 카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큐빗 폴더 아래 큐빗 폴더가 생기면서 동시에 큐빗 폴더 아래에는 counterstate.dot, counterqubit.dot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지금은 한 개의 큐빗만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시킬 필요는 없지만 만약 여러 개의 큐빗을 만들게 된다면 이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만든 큐빗이 카운터 관련된 큐빗이기 때문에 큐빗 폴더를 카운터로 리네임 하겠습니다. 먼저 counterstate.dot 파일을 보겠습니다. equatable을 extend한 counterstate라는 abstract 클래스와 counterinitial이라는 counterstate를 extend한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블락 익스텐션을 사용해 큐빗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state가 equatable extend하는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state가 integer나 string과 같은 primitive 타입이면 별도의 state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state는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타입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입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플러터 블락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때 위젯 트리를 따라 올라가면서 타입이 같은 데이터를 찾아서 줍니다. 이때 찾아오는 건 위젯 트리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를 찾아주니까 타입이 같을 경우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데이터를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면 타입 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quatable 패키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A1과 A2라는 A 클래스의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 A1과 A2가 같은지를 프린트를 해보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 A1과 A2가 같다는 결과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equality 오퍼레이터를 오버라이드 해야 하고 클래스의 해시 밸류도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종종 앱을 만들 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어떨 때 같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equality 오퍼레이터와 해시 밸류 오버라이드를 해야 하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 equatable은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게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블락에서는 equatable의 equality check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이전의 스테이트와 같으면 새로운 스테이트는 무시합니다. equatable 패키지는 블락에서 extensive하게 쓰이고 자주 .data class generate extension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equatable과 .data class generate extension에 대해서는 MISC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quatable과 .data class generate extension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MISC 섹션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에서 큐빗, new 큐빗을 사용해서 새로운 큐빗을 만들었을 때 플러터 블락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카운터 값이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카운터 값과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스테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블락 익스텐션은 카운터 스테이트라는 이케이터블을 익스텐드하는 abstract 클래스를 만듭니다. 나머지 클래스는 카운터 스테이트 클래스를 익스텐드합니다. 사용자에게 보여줄 이니셜 스테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스테이트를 카운터 이니셜이라는 클래스로 만듭니다. 카운터 값을 읽어온다면 카운터 값을 읽어오고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를 카운터 load in progress라는 클래스로 만듭니다. 카운터 값을 읽어오는데 실패했다면 실패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를 counter load failure라는 클래스로 만듭니다. 카운터 값을 성공적으로 읽어왔다면 읽어온 값을 보여줍니다. 이 스테이트를 counter load success라는 클래스로 만듭니다. 이 각각을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블락 익스텐션이 디폴트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한 큐빗이나 블락에서 사용하는 스테이트는 단일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스테이트 내에 로딩과 같은 특정 스테이터스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인엄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스테이트를 구성하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전 데이터를 여전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UI를 구성하고자 할 때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운터와 에러를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고 state.copyWith 함수를 씀으로써 에러가 발생을 해도 이전 카운터 값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copyWith 함수를 이용하면 매번 새로운 스테이트를 generate 하는데 아규먼트로 주어지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이전의 값을 가지는 스테이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counter status가 counter status.initial이고 카운터가 제로고 에러가 empty string인 counter state가 있다고 했을 때 state.copyWith 함수의 아규먼트로 counter status.loading을 주면 생성된 스테이트는 counter status가 counter status.loading이고 카운터가 제로고 에러가 empty string입니다. 즉 아규먼트로 주어지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이전의 값을 유지합니다. 뒤에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나오니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counter state.dot의 기존 내용을 다 지우고 counter state를 방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integer 타입의 final 변수 counter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data class generate extension의 generate constructor 메뉴를 실행시켜 constructor를 만들고 차례대로 generate equatable, generate toString, generate copyWith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path 파일 counter state.dot에서 equatable import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counter state의 initial state로 활용하기 위한 counter state.initial이란 factory constructor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ounter state.initial factory constructor는 counter 값이 제로인 counter state instance를 return합니다. 자, 이제 counter state를 다 만들었으니 counter qubit.dot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counter initial 대신에 counter state에서 만들었던 factory constructor count state.initial을 넣습니다. 모든 큐빗에는 state 변수와 새로운 state를 스트림에 내보내는 emit 함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counter 큐빗의 state는 counter state의 인스턴스가 되고 counter 값을 액세스하려면 state.counter와 같은 형식으로 액세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counter state는 counter state의 copyWith 메소드를 이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copyWith 메소드는 기존의 state를 뮤테이션 하지 않고 새로운 state를 만들어냅니다. 매번 이렇게 새로운 state를 만들어내면 state를 트래킹하는 것 등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해야 할 일은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increment 함수입니다. state의 copyWith 함수를 이용해서 카운터의 값이 현재 state의 카운터의 값에 1을 더한 새로운 state를 만든 후 emit합니다.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decrement 함수입니다. state의 copyWith 함수를 이용해서 카운터의 값이
현재 스테이트의 카운터의 값에서 1을 뺀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든 후 에밋합니다. 큐빅 측면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UI에서 해야 할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